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와 상권 변화의 역동성, 한국 4개 상권의 비교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미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시장이 매우 급격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들을 사람들은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사이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재해석하고 공간을 새로 창조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상권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실제로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무엇이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지 그런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수도권의 성공 사례만 거의 다룬 것들이 많아서 저는 지방과 서울의 로컬 상권 4군데를 비교하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상권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성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의 특징과 자원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권 변화의 주체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예술활동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관계를 정의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성공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의 4상권을 비교하고 그리고 심층 연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질적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양적 연구를 하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들이 매우 독창적이고 창조적이어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중사례 연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여서 질적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4군데를 사례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상권들은 처음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초기에는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는 발전 양상들은 달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비교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가 처음에는 번성했다가 쇠퇴한 지역으로 경리단길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잘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인 성수동 그리고 처음에는 부진했지만 다 회복해서 잘 되고 있는 해리단길 그리고 코로나 때 특히나 예상외로 급성장해서 빠르게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황리단길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인터뷰 대상자를 8분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거나 오랜 기간 F&B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적으로 전문가이신 분들도 있고 투자의 전문이신 VC 센터장님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더 연구를 깊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면담 질문지이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를 좀 적어봤는데 나머지 아직까지는 한 4분 정도 연구가 진행된 상태고 2차, 3차에 걸쳐서 9월달까지 다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초기 활황 후에 쇠퇴한 사례로 경리단길 사례입니다. 왼쪽은 2014년도의 사진이고 2025년도 지금 쇠퇴한 사진인데 사진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경리단길은
장진우 식당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SNS를 타고 매우 빠르게 급성장을 한 상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권이 성장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거의 한 3년 만에 3배 이상 오르고, 그래서 이런 임대료를 못 버티니까 독창적인 상점들과 유명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당연히 정체성이 없어지겠죠. 근데 경리단길의 쇠퇴의 주요 원인은 정책 부재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그런 제도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임대료 급성장하는 거를 막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사하던 가게들 중에서 80% 정도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리단길 사례에서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의성만으로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정책적 지원이 있거나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성장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성수동인데요. 성수동은 예전에 수제화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침체되어서 쇠퇴를 하다가 2005년에 서울숲이 개장을 하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저쪽은 2012년도의 사진이고, 이쪽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버버리에서 팝업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공간이 넓고 하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같이 로컬 브랜드와 협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수동은 같은 서울인데 왜 경리단길은 안 되고 성수동은 계속 지속 가능한가? 성수동의 성장 비결은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성동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즌2라고 해서 여전히 그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았고, 거기다 2017년도부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로컬 상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수동의 특징은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네이버라든지 무신사도 들어오고 본사들을 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만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로컬 브랜드와 협약하여 같이 팝업을 열기도 하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다는 점이 성수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5년 5월에도 성수동의 공실은 거의 0%를 가깝습니다. 그리고 독립상점도 70~8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리단길 사례인데요. 해리단길은 왼쪽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왼쪽이 저기가 철도 부지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고립된 지역으로 그냥 주거지로 쓰고 있었는데, 저기가 폐선이 되면서 그리고 도로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비해서, 여기는 해운대역 뒤쪽에 있는 곳인데 해운대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창업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해리단길은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도 성수동이랑은 약간은 다른데 여기는 상인과 주민들이 서로 협약을 하여서, 예를 들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언제까지 영업을 할 것인가, 오버투어리즘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여기도 임대료를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약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해리단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에도 갑자기 급성장한 상권 황리단길인데요. 황리단길을 왼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정말 그냥 시골, 사람 몇명 다니지 않고 점집이랑 불구용품 파는 곳이 많았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경주의 작년에 경주 추석에 찾은 사람들이 67만 명이었는데요. 거의 50% 가까이가 황리단길을 다 찾았고, 이 수치는 대릉원 방문자의 7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주의
그런 전통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에 있고, 그리고 주변의 관광지들과 함께 연계하여 방문객이 찾아오기 좋게끔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기 편한 길에 약 400개 정도의 작은 가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많은 거리입니다. 황리단길을 통해서 작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만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을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네 곳 모두 처음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개입을 하였고, 그런데 그 상권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꼭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의성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렸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거는 필요한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수동과 해리단길은 선제적 정책 대응과 그리고 여러 주체들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지금도 잘 운영을 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경리단길은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쇠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상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정책적 지원과 지역 공동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골목 상권 초기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책적 제언인데요. 상권 변화 단계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생애 주기인데, 상권의 생애 주기인데, 시작 단계에서는 신규 로컬 크리에이터가 진입하기 좋도록 저렴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거나 해보면 정말 인허가가 진짜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조금 간소해주는 것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성장 단계에서는 당연히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그런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급증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냥 얘기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를 결국은 보는 건데, 임대인은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분별하게 그냥 장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정책을 펼쳐야 지역이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상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주위 상권들과 연계해서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저는 여러 군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네 곳의 상권밖에 안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질적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향후에 제가 다시 연구를 한다면 여러 군데, 그리고 농촌 지역이나 그런 곳들도 연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량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저의 질적 연구를 좀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연구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